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업무의 생산성을 올려주는 착한 강의 알레포트입니다. 이 코스는 찐 초보를 위한 코스로 파워비아이를 2, 3년째 쓰고 계신 분들이라면 굳이 이 코스가 필요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파워비아이를 쭉 쓰고 오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복습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코스를 통해 그 복습이 가능하실 것 같고, 또한 최신 업데이트된 파워비아이의 정보를 여러 군데에서 픽업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먼저 코스를 진행하기 전에 파워비아이 데스크톱을 인스톨하셔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웹사이트의 주소를 따라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요. 간단히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파워비아이는 지상 최강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툴이고요. 강력한 시각화 도구를 통해 데이터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언제 어디서나 공유할 수 있게 도와주는 툴입니다. 파워비아이가 무엇인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위에 표시되고 있는 링크의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파워비아이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운영체제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고, 안타깝게도 맥 OS에서는 다이렉트로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사용할 파일은요, 알레포트의 블로그에 첨부해 놓았습니다. 영상 설명의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거나 네이버 블로그에서 알레포트를 검색하신 다음 파워비아이 자료실 카테고리를 클릭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의 목표는 이 강의 끝에 하나의 완벽한 리포트 혹은 대시보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파워비아이 데스크톱 화면에서 그 설명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완벽 총정리 강의인 파워비아이로 취업에서 승진까지의 강의 링크를 걸어서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정보를 참조하실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 짧은 코스로 파워비아이 기초를 전부 다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완벽한 입문 풀코스인 파워비아이로 취업에서 승진까지의 영상을 정주행하시길 강추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파워비아이 데스크톱을 인스톨하셨다는 가정하에 파워비아이 데스크톱을 론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아직 인스톨 전이시면 위에 링크된 영상을 참조하시거나 이 영상의 설명에 다운로드가 가능한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론치를 하면 이렇게 첫 화면에 팝업 창이 뜹니다. 가장 왼쪽에는 바로 태스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새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최근에 작업했던 파일들을 열 수 있는 메뉴가 뜨고, 가장 오른쪽에는 여러 가지 파워 BI 뉴스와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최신 정보를 볼 수 있는 블로그 등의 링크가 있습니다. 파워 BI 블로그는 특히 최신 업데이트에 대한 정보가 올라오는 소스이고요. 다만 단점은 기본적으로 모든 커뮤니티의 커뮤니케이션은 안타깝지만 영어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장점은 영어도 공부할 수 있고 데이터도 공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파워 BI 데스크톱은 상대적으로 업데이트가 자주 발생하므로 현재 어떤 버전의 파워 BI 데스크톱을 사용하고 계신지 가끔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 위에 도움말을 클릭하고 다시 왼쪽에 정보를 클릭을 하면 지금 사용하고 계신 파워 BI 데스크톱의 버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 버전을 사용하고 계신 경우에는 따로 언인스톨 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새로 파워 BI 데스크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나머지는 알아서 파워 BI가 처리해 줍니다. 이제 파워 BI의 인터페이스를 체크하면서 전체 워크플로우에 대해서도 함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BI 데스크톱의 화면 구성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BI는 세 가지 보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화면 제일 왼쪽에 이 세 가지 뷰를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버튼이 보입니다. 리포트를 그리는 리포트 뷰, 캔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워 BI에 로드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테이블 뷰, 아직 아무런 데이터를 로드하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 가져오기를 하라는 안내 문구가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테이블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모델 뷰가 있습니다. 먼저 홈 탭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데이터 가져오기 버튼이 보입니다. 파워 BI의 대부분의 모든 작업이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데이터는 그 자체로 바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형태를 띠고 있어서요. 많은 수정과 정리 작업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러한 작업 전에 데이터를 먼저 파워 BI 안으로 끌어오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은 데이터 변환 버튼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데이터를 정리하고 수정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메뉴입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파워 쿼리 편집기라고 하는 별도의 창이 뜨고 그 안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버튼이 앞단의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에 쓰는 메인 메뉴 버튼입니다. 이렇게 데이터 준비를 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인 데이터 모델링으로 들어가는데요. 테이블 뷰와 모델 뷰에서 이러한 작업들이 이루어집니다. 불러온 데이터들은요, 각각의 섬과 같아서요, 이 섬들 사이에 다리를 연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다리 없이 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각각의 섬 안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리를 놓아주는 작업을 관계를 맺어준다고 하고, 데이터 모델링은 바로 이렇게 각 데이터 소스, 테이블들의 관계를 맺어주는 작업을 말합니다. 데이터 모델링에 관한 자세한 강의는 위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데이터 소스에 없는 값을 계산해서 만들어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파워 BI 데스크톱에서는 DAX라고 하는 언어를 써서 필요한 데이터를 계산해서 추가하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이익률을 구하던가 전년도 대비 성장률을 구하던가 이러한 값들이 데이터 소스 내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이를 DAX를 써서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엑셀과 비슷한 점이 많이 있지만 이론적으로 확실한 이해가 필요한 영역으로 꾸준한 공부가 필요하고요. 알레프트에서 기초 강의를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 심화 강의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리포트 뷰, 즉 보고서 뷰가 바로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여러 가지 리포트를 만드는 캔버스입니다. 데이터 시각화라는 말이 좀 어렵기는 한데요. 그냥 간단하게 차트와 그래프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워 BI의 여러 가지 장점 중에 가장 화려하게 눈에 띄기 때문에 바로 이 데이터 시각화 작업으로 점프해서 여기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뽑는 이 프로세스의 80% 이상은 데이터의 준비와 모델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베이스 없이 작업을 하는 것은 아주 화려한 모래성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은 데이터를 공유하는 단계입니다. 파워 BI 데스크톱의 홈 메뉴를 보시면 가장 오른쪽에 공유, 게시라고 하는 버튼이 보입니다. 어디로 게시하느냐? 영어로는 퍼블리싱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파워 BI 서비스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에 파워 BI 데스크톱에서 만든 완성품 리포트를 올립니다. 거기서부터 원하는 사람이나 그룹을 지정해서 공유를 할 수 있고요. 스케줄을 정해서 새로운 데이터로 리프레시하고 리프레시된 레포트를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가 1일 매출 현황 같은 리포트인데요. 매일 일일이 작업하지 않아도 알아서 파워 BI가 리포트를 새로운 데이터로 갱신하고 심지어 지정된 그룹에 메일까지 쏴줍니다. 이번 강의에서 이 일련의 과정들을 모두 다룰 예정이고요. 다만 파워 BI 서비스를 이용해서 리포트를 공유하는 여러 가지 설정 등은 다른 강의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 쓸 데이터는 datagov라고 하는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R레포트의 블로그에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네, 지금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datagov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들어왔고요. 여기 검색창에서 FDIC failed banks라고 타이핑을 해서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색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요. FDIC failed bank 리스트에 CSV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CSV 파일 버튼을 마우스로 오른쪽 클릭하셔서 CSV 파일의 웹 주소를 클립보드에 복사해 넣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세트가 준비되고 나면 데이터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파워 BI가 연결할 수 있는, 즉 별도의 커넥터가 없어도 자동으로 연결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 소스를 보여줍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데이터 불러오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PC 내에 폴더에 저장해 놓은 CSV 파일을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text/csv를 클릭하면 되는데요. 데이터 파일이 엑셀 파일인 경우에는 엑셀 통합 문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PC 내에 데이터 파일을 저장해 놓은 위치를 찾아 그 파일을 선택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일단 취소를 하고 두 번째 방법으로 데이터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웹으로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방법이고요. 다시 데이터 가져오기를 클릭을 하고 웹을 선택한 다음 팝업 창에 아까 클립보드에 저장해 놓은 파일의 웹 주소, 즉 URL을 복사해 넣으시면 됩니다. 원본 데이터가 계속 업데이트되는 경우라면 매번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PC로 다운로드 받아서 연결해 주는 것보다 이렇게 웹으로 다이렉트로 연결해 놓고 데이터를 리프레시 하는 것이 훨씬 더 업무를 빠르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PC에서 연결하던, 웹사이트에서 다이렉트로 연결하던 팝업 창의 하단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 미리 보기 팝업 창이 뜹니다. 말 그대로 연결할 데이터를 미리 확인할 수 있고 팝업 창 맨 밑에 세 가지 옵션의 액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로드, 데이터 변환, 그리고 취소입니다. 로드는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고 그대로 데이터를 연결해서 파워 BI 데이터 모델 안으로 들여와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반면에 데이터 변환은요, 데이터를 그대로는 못 쓰겠다, 조금 변화가 필요하다 라는 뜻이고 이를 실행하면 파워 쿼리 편집기를 론치시킵니다. 저희는 데이터 변환을 눌러서 파워 쿼리 편집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쿼리 편집기가 떴습니다. 화면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도구의 모음들이 있고 왼쪽에는 연결된 데이터, 오른쪽에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어떤 처리를 하였는지 적용된 단계가 보입니다. 가운데에 가공된 데이터 테이블의 결과가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불필요한 열을 없애기 위해 열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홈 탭에서 열 선택을 클릭하고 다시 열 선택을 클릭합니다. 팝업 창이 뜨는데요. 7개의 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하지 않은 3가지 열을 언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필요한 4개의 열만을 화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쿼리 설정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쿼리는 데이터를 원본에 불러올 때 그냥 가지고 오지 말고 정해준 절차에 따라 편집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라 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쿼리 이름을 한번 한글로 바꿔보겠습니다. 적용된 단계에서 여러 가지 수정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용된 단계의 편집 아이콘을 눌러서 적용된 작업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수정도 할 수 있으며 왼쪽의 X 버튼을 눌러서 아예 작업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열 선택을 해서 되돌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로 적용된 단계를 잡고 드래그해서 적용된 작업의 순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을 보면 시와 주의 정보가 있는데요. 이 시티의 이름과 스테이트, 주의 이름을 합쳐서 하나의 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예제의 열이라고 하는 기능을 써보려고 합니다. 열 추가 탭에 들어가서 예제의 열을 클릭하고 모든 열에서를 클릭합니다. 어떤 식의 데이터를 만들겠다는 예제를 보여주면 파워 BI가 예제의 패턴을 읽어서 모든 행에 똑같은 예제와 같은 식의 값을 보여줍니다. 예전에는 없었던 기능이었는데요. AI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원했던 대로 CT와 스테이트를 합친 예제와 똑같은 식의 열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열의 이름을 바꿔볼 텐데요. 열의 헤드를 간단히 2번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열의 헤드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오른쪽 클릭을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가 보이고요. 여기에서 이름 바꾸기를 클릭해서 열의 헤드의 이름을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열을 합쳐보려고 하는데요. 합치려고 하는 두 개의 열을 선택한 다음 CT와 스테이트를 선택하겠습니다. 선택을 할 때에는 컨트롤 버튼을 눌러서 두 컬럼을 하나하나씩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가 다시 뜨고요. 여기서 열 병합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열을 병합할 것인지 방법을 선택하는 팝업 창이 뜨고요. 여기에서 두 열의 가운데에 공백을 넣고 그리고 새 열의 이름은 그냥 그대로 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을 누르면 아까 만들었던 CT 스테이트와 완벽히 똑같은 열이 생겨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요. 아까 처음에 예제의 열을 통해서 새로운 열을 추가했을 때에는 기존의 열들을 건드리지 않고 새로운 열이 테이블의 맨 오른쪽에 더해졌는데요. 이번에는 열 병합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열들이 병합이 되어서 없어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열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열 추가와 열 병합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 병합된 열은 필요 없으므로 연습 겸 쿼리 설정의 적용 단계에서 한번 이 단계를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X마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제 셀 병합 전의 단계로 돌아왔고요. 보이는 것처럼 CT와 스테이트 열은 그대로 있고 열 추가로 인해 새로 생겨난 CT 스테이트 열이 테이블의 가장 오른쪽에 보입니다. 중앙에 보이는 테이블의 맨 윗부분을 보면 쿼리 수식창이 보이는데요. M이라고 하는 언어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M은요, 파워 쿼리 편집기 안에서 데이터를 마사지하는 데 쓰는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무에서 M 언어를 모르셔도 드래그 앤 드롭으로 모든 것이 커버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처음에 잠깐 언급되었던 닥스는 뭐냐고요? 닥스는 데이터 모델 안에서 분석을 하기 위한 계산 값을 도출하는 데 주로 쓰는 언어입니다. 잘 모르시겠다고요? 괜찮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닥스의 기본도 살짝 맛볼 예정이오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따라 들어가셔서 파워 BI로 취업에서 승진까지의 강의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필요 없는 열을 없애고
새로운 열을 추가하고 또는 기존의 열을 병합하는 등의 명령, 즉 쿼리를 배웠는데요. 홈 탭에서 맨 왼쪽에 보면 닫기 및 적용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야지만 실제로 명령에 따라 변환된 데이터가 데이터 모델 안으로 들어옵니다. 닫기는 단순히 파워 쿼리 편집기를 닫겠다는 뜻이고, 적용은 쿼리에 따라 데이터를 변경한 후에 데이터 모델 안으로 로드하겠다는 뜻입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 액션이 모두 필요하므로 닫기 및 적용을 누르겠습니다. 이제 리포트 뷰로 돌아왔는데요.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오른쪽 끝에 데이터라고 하는 페인이 보이는데요. 예전에는 필드라는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턴가 이름이 바뀌었네요. 여기에 방금까지 파워 쿼리 편집기로 작업했던 실패한 은행이라는 데이터 소스가 로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로드된 데이터는 테이블 뷰 그리고 모델 보기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의 초반에 어느 정도의 이론과 배경 지식 없이 리포트의 시각화 기능에 초점을 두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강의의 파트 2로 넘어가기 전에 아주 잠깐만 데이터 시각화의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각화 필드에서 누적 가로 막대형 차트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가 채워지지 않은 임의의 시각화 타일이 뜨고요. 이 타일은 끝에 꼭지를 잡아서 움직이면 사이즈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빈 틀에 데이터를 넣어 볼 건데요. Y축에는 스테이트, X축에는 뱅크 네임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 주별로 실패한 은행들의 이름을 카운트한 막대 그래프가 완성되었습니다. 축의 이름이라든지 아직 여러 가지 손볼대가 많이 있지만 이 간단한 그래프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강력한 인사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GA가 가장 많은 실패한 은행을 가지고 있는 주인데요. 조지아인가요? GA가? 조지아주가 실패한 은행이 가장 많았던 주라는 불명예를 얻었네요. 네, 약 20분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희는 데이터 연결을 하고 쿼리를 편집해서 데이터를 로드하는 것까지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의 작업은 파워 쿼리 편집기라는 곳에서 일어난다고 배웠습니다. 이 강의의 파트 2에서는 나머지 단계들을 전부 공부할 예정인데요. 나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파워 BI 데스크톱 입문의 완벽한 총정리인 파워 BI로 취업에서 승진까지의 강의를 먼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착한 강의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